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2년도에 이제 요양보호사 시험이 한 번 남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시점에서 요양보호사 시험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 개념 정리도 하면서 주요한 문제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반드시 암기할 필수적인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 문제 풀어보지 않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쉽게 합격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주요한 개념들 한번 정리해보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씩 정리를 했거든요. 자, 1번.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죠. 자, 일단요,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고요. 노후의 건강증진, 이런 것들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주요한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노인 나이 몇 살로 정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쵸. 65살로 정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꼭 이 나이 안 되더라도 제가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질환들은 나이가 65살 안 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런 대상자 먼저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치매에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머리에 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거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도 하죠. 알츠하이머 병. 그래서 자, 치매의 대부분이 우리 알츠하이머가 해당되거든요. 뭔가 이름이 희귀하다고 해서 극소수가 아니라 치매의 많은 부분이 알츠하이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풍은요, 같은 말이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 뇌졸중에는 물론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고르시면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이 기준이 65살 안 되더라도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장기요양 인정연수 최소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예전에는 1년이었어요. 근데 법도 개정도 되고 책도 개정이 됐죠. 1년 없습니다. 2년이에요. 자, 그럼요. 우리 잠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등급이 총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쵸. 1등급부터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거 수업 때도 항상 얘기 많이 했었지만 선생님들한테 묶으라고 했거든요. 점수를. 가장 밑에 있는 2개 묶으세요. 2개 묶었으니까 2년, 3개 묶었으니까 3년.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2, 3, 4. 그래서 이 등급에 해당되는 연수, 예를 들어요. 자, 우리가 등급 판정 한 번 받으면 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서 가장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급이 뭐예요? 그쵸. 1등급을 제일 일상생활이 어렵고 힘든 등급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거의 누워있는 산송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지난번에 1등급 받았대요. 이번에도 1등급 받았대요. 이 사람은 연달아서 1등급을 2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몇 년 있다 받는 거예요? 그쵸. 4년 있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제가 이렇게 가장 밑에 있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2개 묶고 2, 3, 4등급 3개 묶었으니까 3년, 1등급 나머지 하나는 4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1년 없잖아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최소 인정받은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이 2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재가급여 몇 프로 해당돼요? 본인 부담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5%. 시설은 종합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 대처도 빠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재가보다 비싸거든요. 시설은 20%. 자, 그래서 바꿨죠. 이거 틀렸어요. 자,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유효기간 갱신 전에요. 직전 등급과 같은 3등급. 몇 년이에요? 3년. 보험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와 재가나 시설급여 받지 못하고 특별연금 급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번에 정답이 보험급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연금 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번 가족요양비는요. 시설급여가 아니고 특별연금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등급, 요요기간 등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장기요양 인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신청하는 곳이 어디예요? 신청하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는 곳이면서 돈을 주는 보험자에 해당이 되죠. 방문조사 오는 기관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 우리 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빈 칸을 수급자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단 아닙니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주는 것으로 수급자가 대상자가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나 등급이나 뭐 유효기간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방금 2번 문제에서 장기요양 인정서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 인정서, 책에도 보면 그 인정서 예시가 나와 있고 밑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1번부터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작은 글씨로 나와서 문제집을 풀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깜빡하고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자, 장기요양 보험료를 몇 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그죠? 정답은 6회.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장기요양 보험료가 나왔죠? 보험료. 여기에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뭔가 운영되려면 총 100%로 따지게 되죠. 우리가 돈을 재물의 원료가 어디냐라고 해서 재원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나눠지게 돼요? 자, 15에서 20%래요. 이거 뭐였을까요? 본인부담금 15에서 20%. 15는 어디예요? 당연히. 그쵸. 재가의 본인부담금. 20%는 어디예요? 시설의 본인부담금. 자, 그럼요. 재가에 해당되는 거 뭐뭐가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방문자 들어가는 거 3개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게 방문, 간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제공한대요. 낮 시간만 제공한다. 밤 시간만 제공한다.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짧게. 단기 보호. 복지용구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인데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상자에게 이런 복지용구 이용해서 도움 줄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복지용구 사라고 알선하고 업체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이런 물품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놈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15%에 들어가게 되고요. 시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은 무슨 급여 얘기한다 했어요. 그쵸? 의료시설 급여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2개가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둘의 차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 수의 차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거 같이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수업 때 워낙 많이 같이 항상 이런 것들 세트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인원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명에서 9명 얘기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본인부담금 15에서 20이다. 자, 20이었던 거는요.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지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그쵸 보험료였죠.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본인부담금과 국가지원금과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 요양 기관이 없는 외딴 지역, 섬 지역 대상자가 가족, 며느리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다. 이때 지급되는 특별연금 급여. 당연히 정답은 3번 가족 요양비. 현재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정답은 3번인데 가족 요양비 특별연금 급여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말고도 특례 요양비도 들어가요. 요양병원 간병비도 들어가요. 하지만 현재 2번, 4번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급이 제가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쵸? 등급은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는데 제가 묶으라고 했습니다. 2개 묶으세요. 3개 묶으세요. 그대로 가면 돼요. 2년, 3년, 4년.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최소 인정받아야 되는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2년. 그래서 이런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재가급여, 그 다음에 시설급여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연금 급여가 있는데요. 또 특히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 뭐 있는지 볼게요. 재가급여에 방문자 몇 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방금 방문요양, 방문복용, 방문 간호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제공한대요. 주야간. 일정 기간 제공한대요. 단기. 복지용구 이용해서 도움을 준대요. 기타 재가급여. 이런 놈들에 해당되는 게 본인부담금이 몇 프로다? 15%다. 시설급여. 제가 무슨 시설급여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쵸? 의료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럼 가족요양비가 특별연금 급여에 들어가게 되죠. 자, 가족요양비 말고도 들어가는 게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외딴 지역에서 외딴 섬에 살고 있는 대상자가 며느리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가족 요양비예요. 특례 요양비도 종종 문제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 대상자가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례 요양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출제 경향이 높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개인적인 용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볼게요. 정답은 5번인데 5번 은행 동행하기, 뭐 관공서를 동행한다, 장 보러 간다, 외출 시 동행 이런 것들 등등등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 한번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하기 이거 뭐예요? 제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 늘 일상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2번 식사 도움 주기. 요리해 주는 거는 대상자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주는 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 대상자가 식사할 때 뭐 사례가 걸리지 않는지, 마비 환자 식사를 보조해 주는지, 뭐 의자를 잘 넣어주고 숟가락 잘 짚는지 이런 것들 식사 보조, 식사 도움 주는 서비스는 뭐라고 했죠? 몸을 도와주는 거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했죠. 식사 도움도 신체인데 3번의 체위 변경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구강관리, 머리 감기, 보행 돕기 이런 것들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우지 마세요. 자, 4번의 말벗, 격려, 위로, 그 다음에 생활 상담 이런 것들은 말로 정서적인 지지 같은 거 해주는 거거든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체위 변경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적어도 제가 몇 시간마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쵸? 체위 변경 2시간마다 적어도 해주세요.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그쵸? 1시간마다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피부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피부가 혈액 공급을 원활하지 않아서
욕창이라고 하잖아요. 욕창인 대상자한테는 특히 체위 변경이 더 중요할 텐데 그런 대상자한테 쓸 수 있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것들도 있었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복지용구가 맞는데요. 복지용구에서 우리가 가격이 싸면 살 수가 있잖아요. 가격이 싸면 구매 물품에 들어가요. 가격이 비싸면 대여 물품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매와 대여 모두에 해당되는 복지용구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오늘의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